오늘은 산속 한 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귀신 나올까봐 겁이나. 나는 그거 간적 오래됐다. 무서웠어요. 뭐라 하면 머리가 좀 쭈삣쭈삣 선다 그런 느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건물은 대체 어떤 곳일까? 일로 가면은 오른쪽에 있었어. 오른쪽에. 여 맞으시보다 주민이 가리킨 곳에 우거진 나무 사이로 수상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산속에 있는 파란색 건물로 오르는 길. 쇠기둥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큰 돌이 입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지나서야 의미를 알 수 없는 돌탑과 파란 타일을 둘러 만든 작은 건물 하나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 하나하나 붙인 듯 정교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현대식 원형 건물. 대체 이 건물의 용도는 무엇일까? 궁금함에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제작진을 놀라게 한 것은 아니 이게 왜? 다름 아닌 관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건물 한가운데 놓인 모습. 게다가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까맣게 먼지가 내려앉은 관. 시신이 든 관이 맞는 건지 맞다면 왜 땅에 묻혀있지 않은 건지 의문투성인데요. 위에 동전이 그리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건물 하나. 잠깐만 이거 아치형으로 이 통로가 있네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건물의 통로로 들어가 보니 이건 뭐지? 손때 묻은 의자와 시멘트로 막힌 네모난 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인데 평범한 통로로 보기 어려운 모습.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오래전 누군가 찾아온 것 같은데 없네요. 혹시 이곳에도 누군가 묻혀 있을까? 반대편 통로로 나와 건물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파란 벽돌 위 청규화를 올린 지붕이 눈에 띕니다. 이 어른이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간첩을 잡았다든지 청기화 이거 했다 하면 옛날 어른들 청기화 이거 귀했다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인물들의 무덤 같다는 마을 주민의 이야기. 이 무덤이 있는 영천 보현산은 한국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었는데요. 보현산 방어선까지 내려온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군의 진출을 막아낸 영천 전투.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거 들받아 보고 막 돈을 집어 던져요. 막 100원짜리고 500원짜리고 막 돈을 한 거 집어 던져요 놓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찾아온다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은 아닐지. 영천의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아닙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건 아니고 위령탑 같으면은 거기가 누구를 모셨다는 그런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는 걸로 봐서는 위령탑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무덤은 문화재도 전사자를 위한 특수한 위령탑도 아니라는데요. 그렇다면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 무덤의 정체를 파헤치고자 20년 경력의 장례 지도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도 처음 본다는 무덤 형태. 그렇다면 안에 놓인 것은 진짜 관이 맞는 걸까? 이 빈관은 아닙니다. 이 고인이 계십니다. 이게 관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이게 빈관 같으면은 이 관을 안 묶어놔요. 끈이 묶여 있는 걸로 봐 실제 시신이 안치된 관이 맞다는 전문가. 우리나라에는 제가 관을 안 묶고 이렇게 올리는 건 처음 봐요. 그런데 옛날에 풍장이라는 거 했을 때는 그 시신을 말려서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땅에 묻게 되거든요. 이렇게는 형태는 없어요, 현재는. 국내 어디에도 관을 그대로 보이게끔 두는 장례 방식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눈에 띄는 전 한 장. 관의 주인이 사용했던 걸까?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그 고인하고 이불하고 요를 관 속에 넣어준 데가 영천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도 이불을 넣었다는 영천의 옛 장례 문화. 그리고 주변에 놓인 물건들은 고인이 사용했던 물건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집이다 이거야. 묘지를 조성한 사람이 고인을 기리고자 집처럼 만든 것 같답니다. 이게 조성하신 분이 마음이 아주 깊은 묘예요. 어느 형태의 얽매이지 안 하고 살아계신데 하나의 고집이라 할까? 그리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집이야. 가족들이 고인을 기리고자 만든 무덤.
이 두 무덤 역시 형태는 다르지만 고인의 집이라 생각하고 신념을 담아 만들었을 것이라는데요. 대체 이 무덤은 누가 만들었을까? 오유포 유친집? 무덤에서 발견한 이름으로 무덤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마을 주민들에게 수소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거 뭐 하면 저 옛날에 저 오씨 아저씨라고 저 대구 아저씨인데 그래 지어놓고 그럼 아들이 서울서. 안녕하세요. 친구지. 친구라. 못지 그 밑에 묻혔다. 볼출을 해주려고 했지. 그리고 계속 볼출했지만 한 7년 했지. 지인을 통해 오유포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가 이름이 그거예요. 오유포예요. 아, 선생님이 아드님이 되시고요. 예. 아버지가 저기 상이용사예요. 상이용사. 아. 6.25 사변 때 팔 하나를 다치셨어요. 한 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손댄 거 하나도 없어요. 무덤을 만든 사람은 오유포 씨의 아버지이자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우원복 어르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내를 위해 무덤을 만들었다. 대구 영감이 그 안집에 영감이 달성고원 앞에서 돌 10원 얻어가 그 이어서 막 이저 돌쭉 짜고 이집 만들다 그나 그러지 말겠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무덤 공원을 만들기 위해 10여 년의 시간을 들였다는 우원복 어르신의 이야기는 과거 잡지에도 실렸는데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공망염도 걸리셨고 뭐 이렇게 척추도 뭐 문제 있고 그랬는데 그거 모든 거를 우리 어머님이 다 고치셨어요. 아버지를.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떨어지셨는데 그거를 못 살린 게 그게 한이 되셔가지고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1년 반 동안 심요살이를 하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원복 어르신. 그리고 미안함에 보답하고자 죽어서도 부부가 왕래할 수 있도록 내통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잊고자 만들었던 무덤공원 곳곳에선 우원복 어르신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언제든 그리운 아내를 생각하면서 만든 무덤. 남편을 위해 희생만 하던 아내가 죽어선 평안하길 바라며 만든 자리겠죠.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도 함께 묻어 아내를 향한 애틋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공원의 한 구석. 공원을 꾸미기 위해 있는 줄로만 알았던 큼지막한 돌 위. 희미하게 글귀가 새겨 있었는데 우원복 어르신이 한을 담아 쓴 글은 바로 부부간에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던 어르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 본인이 화장을 원하셨고 어머니 옆에다가 오신 거예요. 자기한테는 시장을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오로지 엄마한테만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고 본인은 그런 호사를 누리기가 싫다 이거죠.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조차 미안해서 옆에 자리하지 못한 우원복 어르신의 사랑을 품고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의 애정이 더해져 오랫동안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